네. 어, 오늘은 이제 4주차죠, 벌써. 지금 8월이죠. 이제 벌써 8월 2일이네요. 곧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OT 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민재님이 목요일에 소개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대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까지, 다음 달까지 발표 다음 달에 이제 발표를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제 대회를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팀으로 나뉠 거거든요. 그럼 그 팀 내에서 지금 팀으로 나뉘어 있죠? 아, 그러네요. 팀으로 이미 나뉘어 있네요. 그 팀 내에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할 그 대회를 이제 소개를 해줄 건데, 아마 목요일에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지금 아직은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했던 데이터셋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가지고요. 지금 좀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음 목요일에 아마 이제 대회 주제가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과제를 저번 주에 잘못 냈더라고요. 민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원래 원했던 거는 그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그 피처를 2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 툴을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딱 마음에 드는 그 랜덤 스테이트를 좀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메이크 데이터셋 메이크 피처스 부분을 원래 2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걸 없애버리고 그 기본 디폴트 값이 20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시각화를 딱 해서 여러분이 딱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건데, 좀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각화를 딱 해가지고 아, 이게 뭐가 뭔지 딱 보일 수 있게 만들려 한 거였는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검수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드느라 과제를, 어, 그거는 제 실수고요. 다음 과제는 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20개, 그 피처가 20개라 하더라도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2개만 그냥 갖고 오면 그건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아마 민재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텐데요. 이게 저희 7주차에 할 내용이기는 한데, PCA랑 TSN이라고 해가지고 어 디멘션 리덕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 건 20개였잖아요. 근데 20개가 아니라 뭐 2000개의 데이터 라벨이 있어요. 라벨이라고 하면 안 되지. 데이터 피처가 있어요. 데이터도 아니고 피처. 근데 그 2000개가 다 필요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2,000개도 원래는 적은 거예요. 진짜 머신러닝 뭐 기업에서 주는 데이터 뭐 몇만 개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2,000개의 피처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골라내거나 뭐 그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를 한 부분인데, 피처 셀렉션이랑 셀렉션 앤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셀렉션이 아니라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에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원 축소라는 개념으로 이제 PCA랑 TSN이가 있기는 한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20개의 데이터셋이 있다면요, 거기서 2개를 고르는 것은 어, 2개를 골라낼 때에는 제가 했던 방법인 그 2가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PCA나 TSN을 통해 가지고 차원을 줄여 가지고 2개로, 그러니까 이제 2개나 3개로, 3개까지 시각화가 가능하니까요.
시각화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막 두 개만 딱 갖고 오면 그건 잘못된 시각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잘못 낸 거예요. 그 과제는. 저도 시각화를 그렇게 냈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과제 저번 주 과제는요. 네, 아무튼 이번 주는 레귤라이제이션을 시작을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PPT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PPT 장수가요. 아마 초반에 뭐 20개, 30개 하던 것들이 이제 오늘 60장이에요. 오늘은 PPT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좀 자세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레귤라이제이션은요. 근데 이제 매우 깊은 부분인 만큼 이제 오늘 다 나가지는 못하고 모든 세부 사항까지 그냥 제가 오늘은 이런 게 있다 하고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내용은 통계학과는 제가 통계학과랑 컴퓨터학과밖에 몰라요. 수업을 그렇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과에서는 이걸 가르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통계학과에서는요. 선형 방법론이라고 그 구자영 교수님께서 2학기마다 여시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형 방법론에서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오늘 하는 내용이 궁금하고 재밌다 하면 이 구자영 교수님 선형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학과에서는요. 볼록 최적화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백승준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백승준 교수님은 블록 최적화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학기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입문식으로 빨리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약간 이제 저번 주에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아가지고 살짝 리뷰를 할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리니어 리그레션 등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로스 펑션들을 디파인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 놀멀 이쿠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딱 나오는 값이 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는 로스 펑션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익스플로시브 솔루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테일러 2차 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로스 펑션을 그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일러 2차 전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뉴턴 메소드를 사용을 하죠. 이때 뭐가 필요했었어요? 그라디엔트 벡터랑 헤시안 메이트릭스가 필요했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로스 펑션은 하나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값인데 1 곱하기 1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또 똑같이 1 곱하기 1. 왜냐하면 로스 펑션이니까요. 로스 펑션에다 뭘 대입을 해가지고 하면 그건 상수가 나와요. 하나 숫자가 나와요. 벡터나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분 그라디엔트는 이게 여기가 그라디엔트라고 했죠. 이게 헤시안이라고 했고요. 그라디엔트는 1차 적분, 1차 미분, 그런 다음에 헤시안은 2차 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벡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 곱하기 P, 여기도 P 곱하기 1이겠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부분이 이게 P 곱하기 1이에요. 벡터니까요. 근데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1 곱하기 P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P 곱하기 1, P 곱하기 P, 헤시안은 매트릭스다. 그 다음에 P 곱하기 1.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온다. 여기 1 곱하기 1 나오고 되고요. 여기도 당연히 1 곱하기 1이 나올 테고요. 잘못했네. 여기 1 곱하기 P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뉴턴 랩선 메소드를 해가지고 계속 이 세타가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뉴턴 랩슨 메소드다. 그런데 뉴턴 랩슨 메소드에서는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해시안 매트릭스 인버스는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뭐 지나갈게요. 이거 이렇게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릭스랑 그라디언 벡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였어요. 이거는. 그런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수렴을 할 때까지 뉴턴 랩슨 메소드를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패키지에서는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니 리니얼, LBFGS, 뉴턴 CG라는 이러한 약간 어프록시메이션 그 해시안 매트릭스 인버스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개는 뉴턴 메소드에 대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을 따라 약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사그랑 사가는 뭐라고 했어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SH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대해서 L2 페널티, L2 페널티, L1 페널티, L1 페널티는 오늘 다루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이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뉴턴 랩슨 메소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시안 매트릭스를 뭐 간접적으로 구한다 뭐 그런 것도 다 아니고 이것을 러닝 레이트라는 에타 값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원래는 해시안 매트릭스에서 이 부분을 에타 값으로 바꾼 거죠. 제가 에타를 진짜 못 써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에타 값으로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러네. 이게 좀 치우치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에타 값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시안 매트릭스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에타로 바꿔가지고 어떠한 상수나 아니면 변하는 상수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똑같이 이것도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것을 이제 베이츠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요. 어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왜냐? 제가 저번 시간에 두 가지밖에 말했는데 제가 세 번째 방법을 깜빡했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을요. 이게 사실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거나 이니셜 포인트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데이터마다 다른 거고 고정된 데이터에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이 나올 테고요. 이니셜 포인트가 민감하다라는 것도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콜앱이나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다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컴퓨터에 램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딥러닝을 시작을 하면요. 가장 컴퓨터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자기 램이 얼마인지 자기 CPU 코어가 몇 기가헤르츠까지 가는지 특히 딥러닝부터는 자기 GPU가 어떤 GPU인지에 대해서 사실 엄청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램이 이제 8기가나 16기가예요. 그런데 8이나 16기가인데 실제로 저희가 PD 리드 CSV라고 하면 가끔씩 뭐가 뜨냐면요. 특히 케글 같은 데이터를 할 때요. 케글을 할 때는요, 여러분 가장 이제 머리 아플 때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메모리 에러가 나타날 때예요. 메모리 에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불러오르는 변수가 자기 램, 그러니까 단기 메모리보다 메모리가 더 크게 잡아먹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에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이거를 여러분 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램에 넣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를 아무리 수정해도 이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콜앱도 11기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 그 프로가 아니라 그냥도 11기가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할 때에는 이제 더 큰 램을 사던가 아니면 그 리드 CSPD 판다스 리드 CSD에도요 그 청크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청크 사이즈 이만큼 부분만 갖고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메모리를 좀 조절을 해가면서 딱 내 메모리에 16기가면 16기가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걸 또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딱 그만큼의 데이터만 갖고 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이 아니 뭐 16기가 이상의 CSV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있고요. 캐거리 같은 데이터셋을 보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을 넘어올 때 이미지, 특히 이미지가 이제 글자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잡아먹잖아요. 픽셀 높은 완전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셋이 있다면요. 그거 진짜 안 불러와요. 그때 메모리 에러가 진짜 가장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메모리를 이제 절약을 하는 컴퓨팅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데스크탑 그 분석용 데스크탑을 하나 저는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28기가거든요 램이요. 그래가지고 이런 메모리 에러가 많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걸로 그냥 최대한 큰 걸로 최대한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가장 이제 좀 큰 걸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큰 걸로 샀습니다. 자랑이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했고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계속 랜덤으로 셔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치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니면 마지막에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상해지잖아요, 문제가. 그래 그 수렴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셔플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 셔플 부분이 랜덤으로 셔플이 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어떤 확률에 의존한다라는 뜻이죠. 랜덤하게 한다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랜덤 해가지고 잘 수렴이 안 된다 문제 때문에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묶음식 하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묶음식 해가지고 한 묶음에 대해서 하는 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묶음 전체로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을 다 돌면 그거는 원 에포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는 것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번 주에 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라디언트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주 문제 레귤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약간 대충 설명하고 간 거랑 빼먹은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뭐 이게 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레귤러라이즈드 모델 또는 페널라이즈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오버피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데이터 우리는 이 데이터가 샘플된 그 분포를 알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도출한 모델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적합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만에 대해서 적합이 된 모델이고 실제 세계 그러니까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다른 데이터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오버피팅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드 서치도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드 서치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라이즈드 모델도 이제 그런 그 오버피팅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라쏘랑 리츠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라쏘 리츠는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머신러닝, 그래도 머신러닝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 교과서들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파이썬 SK런 안에 이미 C 파라미터랑 그리고 뭐 엘라스틱 넷 파라미터랑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 이미 접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첫 부분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라쏘리치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주요 내용인데, 라쏘리치는 정규화 모델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일 패러독스라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라쏘리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ML이랑 UMVUE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MLE가 뭐였어요? MLE가 뭐였죠? 뭔가 한 분이 나가는데 중간에 혜린님? 네, MLE가 그, 뭐였죠?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이스티메이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합시다. 네. 네,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제가 라이클리드 펑션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최대화하는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죠. UMVUE는 UMVUE는 뭘까요? 누가 있을까요? 수리통계학 들으신 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제가 할게요. 유니폼, 리,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제 UMV가 뭐냐면,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e라는 게 뭐예요?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X 해가지고 X1부터 XP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N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언바이어스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흔히 이걸 대표를 하는 어떤 데이터를,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평균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예요. 왜냐하면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값을 구하면요.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항상 저희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이 모습에 대해서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추정량의 평균이 모수랑 같냐, 그 모수랑 그리고 같냐가 언바이어스고요. 그 모수랑의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는 뭐예요? 그 차이가 0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질 때를 저희가 이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요. 이렇게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요즘 올림픽 해가지고 양궁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중앙이에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화살을 5개 쏘는데 저희가 이제 이상적인 것은 여기 이제 가운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가운데 5개가 이제 다 찍히는 거, 주위에 매우 작은 분포로 가운데에 붙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언바이어스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 5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5개에 대한 평균은 중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리언스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바이어스이면서도 베리언스는 클 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중앙이 있고 화살이 어디에 찍히겠어요?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켜요. 근데 이거는 언바이어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평균은 중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흔히 중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앙이 아닐 수도 있는데 베리언스는 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베리언스는 작지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중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는 이게 평균이 중앙에 오기를 원한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X1, 지금 X1도 추정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셋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만 저희가 이제 추정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X1은 어떤 분포에서 나왔어요? 정규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균도 똑같겠죠. 그죠? 얘도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예요. 똑같이 X2도 두 번째 데이터도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평균이 이 두 데이터보다 더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묻는다면 그 베리언스를 구하면 여기에 대해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인데 베리언스를 구하면 얘는 이제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가 아니라 베리언스 오브 x랑 x1 베리언스 오브 x2는 정규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베리언스 그가 x 평균에 대한 베리언스만 그러니까 표본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더 작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유니폼리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다. 그러니까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미니멈 베리언스가 제일 작은 그 에스티메이터를 저희는 UMVUE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UMVUE랑 MLE가 똑같다. 값이. 라고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통계적으로 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이 사실은 같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스퀘어 에러 로스라고 있어요. 여기 스퀘어 에러 로스가 지금 여기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리스크 펑션이에요. 리스크 펑션 정의가 뭐였어요? average of 로스 펑션이었죠. 그냥 로스 펑션에 대한 기대값을 이제 저희가 리스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 펑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L 사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P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X가 분포 그 표본 평균은 세타고 그런 다음에 분산은 다 i일 때 i라는 게 뭐예요? i가 여기가 1이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다 0.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표본 평균은 다 0이고 공분산은 다 0이고 그 자기의 분산만 1인 거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거는 분산에 대한 모든 썸이잖아요. 원래 n분의 1을 했으면 여기서는 n이 아니라 p죠. p분의 1을 했으면 분산이 나와야 되는데 p분의 1을 안 했기 때문에 p죠. 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 뭐예요?
지금 MLE UMVUE가 에 대한 리스크 펑션을 구했을 때 그것은 값이 P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 ML이랑 UMV에 대한 리스크 펑션이 P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인 패러독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961년에 제임스 앤 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논문을 냅니다.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얘기를 한 제임스 앤 스타인에서 JS를 딴 에스티메이터를 새로 제시를 해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나왔는데 다 독립이고 분산이 1인 것들로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리스크 펑션 이 분산에 대해서 구하면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리스크 펑션을 그대로 구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P는 3보다 클 때에는 이게 0보다 크고 여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P보다 더 작은 리스크 펑션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UMV랑 MLE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랑 그러니까 바이어스 앤드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바이어스를 줄이고 베리언스를 둘 다 줄이면 좋은데 둘 다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그 많은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바이어스가 0인 것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수정량을 먼저 가져오고 거기에서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온 거였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스타인 해가지고 스타인즈 패러독스는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 얘네들은 사실은 언바이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언바이어스는 아닌데 리스크 펑션이 더 작은 값을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조금 인정을 해주면서도 베리언스를 더 확 낮추면서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증명이고 여러분이 증명하고 싶으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뭐 근데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UMV보다 더 작은 리스크 펑션을 갖고 올 수 있다. 언바이어스가 아닌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네,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뭐 좀 약간 추가 설명하자면 JS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세타가 0에 대해서 엄청 가까우면 더 좋은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고 노멀리티 어셈션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네,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동안 전통적인 통계학은 바이어스를 0으로 맞추는 대신에 베리언스를 최소화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상적이지는 않다. 바이어스가 조금 있으면서도 리스크 펑션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에스티메이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다음 주를 넘어갈게요. 한번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합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내용을 갈게요.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리치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노멀 리그레션,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이거든요. 사실 오늘 얘기를 할 건 리니어 리그레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건데,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다른 로스 펑션들에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지금 포커스를 약간 좀 증명을 좀 맞출 것들은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길 OLS 에스티메이터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가정에 매우 의존을 하냐면요. 얘가 인버티블 해야 돼요. 서영대에서는 아마 행렬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행렬이 인버티블 하지는 않아요. 인버티드라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마이너스 1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스칼라라면요.
뭐가 되냐면요. xty하고 xtx라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값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부분이 0인 거예요, 지금. 그럼 분수가 성립이 안 되죠.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방법이 여기가 인버티블 하지 않은 행렬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 OLS 에스티메이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좀 약간 네, 여기 부분을 보시듯이 이게 한번 봅시다. X 트랜스포즈 X가 약간 좀 오늘은 좀 많이 수학적일 거예요.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티블 하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X가 원래 저희가 N 곱하기 P 행렬이죠.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P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라는 것이죠. 근데 X 트랜스포즈 X는 그러면 P 곱하기 P 행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버티블 하지 않다는 소리는 이 X 트랜스포즈 X라는 이 행렬 P 곱하기 P 행렬에 대해서 랭크를 구하면 이게 P보다 작으면 인버티블 하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흔히 배우죠. 그러면 이제 이 X 트랜스포즈 X가 이거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X 트랜스포즈 행렬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X에 대한 행렬에 대해서 이 컬럼 벡터들이 말이에요.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뜻이죠.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것은 X들의 인풋들의 변수들이 간에서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랭크가 아니다. 뭐 이거 약간 서형대수나 아니면 행렬이론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세요. 지금은 한번 이거 동영상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증명으로는 데트리먼트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구하면요, 이게 0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저희가 이제 흔히 1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인버티블 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2번. X 트랜스포즈 X는요. 어떠한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제곱인 말이죠. X 트랜스포즈 X는요.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시메트릭이고 이거 정의상이에요.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니트예요. 다시 한번 행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거 다 얘기하시면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시메트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메트릭 하면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고 이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젠밸류들을 다 구하면요. 이런 엑스트라폴스 X에 대해서 아이젠밸류를 구하면 이제 아이젠밸류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들의 곱이 데트리멘트랑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젠벡터들이 이제 P개가 있겠죠? P개들의 아이젠벡터를 다 곱하면 데트리멘트가 원래 나와야 돼요.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는요.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요. 둘 중에 뭐가 더 정의를 맞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더 정의를 맞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것 중 하나가 0이라는 뜻이겠죠. 0이니까 총 데트리먼트가 0이겠죠. 이걸 다 곱했을 때.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모르시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X 트랜스포즈 X는요. 인버티블 가능하지 않든 간에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것도 뭐 행렬 공부했을 때 다 아시죠? U, D, U, T라는
함수로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X 트랜스포즈 X를요. 근데 여기 D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는 뜻인데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는요. 다 0이고 여기 다이애고널한 부분만 여기 부분만 아이젠벡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U랑 그리고 이 다이애고널 아이젠밸류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 그리고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지금 아이젠밸류들이 다 무조건 세미 데피니트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려나? 0보다 0이랑 같거나 크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인버티블 하는 거를 인버티블 하지 않은 거를 인버티블하게 바꾸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아이젠 밸류들에 대해서 매우 작은 어떤 양수를 더해준다면 어떤 양수를 다 똑같이 더해준다면 그러면 0이 아닌 값들도 0이었던 값들도 다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작은 양수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매우 작은 값이니까 전체적인 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대신에 어떤 효과를 얻어요? 무조건 인버티블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인버티블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인버티블하게 바꾼다면 그것은 이제 인버티블 가능한 거죠. 데터미터가 0이 더 이상 아니니까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 이 매우 작은 상수인 이 람다 값을 더해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젠밸류들에 대해서. 이게 초창기에 이게 리치 에스티메이터인데 리치 에스티메이터는 정교화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리니얼 오베레스 에스티메이터가 인버티블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작은 람다 값을 줌으로써 무조건 인버티블하게 바꾸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여기 부분이죠. X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이걸 더함으로써 여기 방금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부분에서 봤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개념하고 잠깐 쉴게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한글로 공부하셨다면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컴퓨터학과나 아니면 수학과면 듀얼리티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경제학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저희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fx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해요. 어떤 식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이 식에다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에 대해서 0보다는 작아야 되고 0이랑 같아야 되고 어떤 이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뭐예요? 경제학의 라그랑지 수법이 왜 많이 나오냐면요. 비용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죠.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비용 하에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학에서 비용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데 내 효용 가치를 최대화한다라는 거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시럼에서 해당하면 어떠한 식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최대 효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서 어떤 비용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엄의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흔히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 부분을 저희는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라그랑지안 이거 정의를 하는데 잘 보시면요. 어떤 L, X, 그다음에 람다랑 이거 V라고 안 읽던데 저는 V라고 읽을게요. 뭐라고 읽는지 몰라서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는 제약 조건들은 람다 i를 더하고 등호로 제약 조건들은 vi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들을 어떤 상수에다 곱해가지고 제약 조건들을 그냥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는 함수에다가 그냥 더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제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엄청 수학적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라그랑지안은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예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꼭 정의상은 아니지만 이제 라그랑지안을 저희가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최소값을 저희는 이 어떤 x들에 대해서 람다랑 어떤 람다랑 v를 벡터들을 주어줘요. 그럼 어떤 이제 이런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최소 부분을 이제 인포멀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말이에요. 인피멀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을 해요. 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보다는 항상 f0x가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흔히 찾으려고 하는 그 최소값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떤 방법들을 이제 흔히 쭉 쓰면요. 이거는 뭐 수학과나 아니면 컴퓨터학과 가가지고 배우세요.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 최소화를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MS이죠. 아니면 뭐 SSE라고도 하고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베타들이 어떤 컨스트레인트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것을 서브젝트 수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프라이머리 프로블럼 이거라면요. 이거를 한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봤던 그 라쏘 부분이라 라쏘가 여기 이게 라쏘가 아니라 리치였죠. 죄송해요. 리치였죠. 리치가 저희가 지금 정의를 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이랑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C 부분이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둘 다 상수니까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베타를 어차피 베타랑 이 전체 값을 베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베타가 없는 이 부분은 있든 말든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둘이는 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좀 틀렸어요. 이건 정의상에 있긴 한데 여러분 리니어 모델을 해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갖고 온 건데요. 이제 흔히 C 파라미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코딩을 하면요. 이 C 파라미터가 여기 C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맞지는 않고요. C랑 람다랑
그 반비례하기는 해요. 정확히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비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게 C가 주어지죠. 비용이 정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통계학에서는 C가 딱 정해지지 않죠. 이거 저희가 이제 C가 이제 저희가 흔히 구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죠? 자, 이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리즈 리그레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 UMV가 이건데 UMV에 대해서 커스트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커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페널티를 이렇게 준다면요. 이 값에 대해서 이 웨이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면 이거를 여기까지 커스트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게 흔히 이제 리지 리그레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흔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요. 지금 JS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간에 지금 잠시만요. 어디 있냐?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JS도 그렇고 아까 봤던 JS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간에 여기가 사실은 UMV이에요.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그 만약에 바이어스가 없을 때의 값. 그런데 그래서 베타 OLS가 이제 UMV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XTY고 XTX라면요.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베타 세타 2는요. 지금 이거 저희가 리츠를 이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L2롬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거를 XTY를 XTX 더하기 람다 i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람다 i가 왜냐하면 XTX 더하기 람다 I 마이너스 1 XTY라고 저희가 노멀 이퀘이션을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람다 I. 이 람다 i를 더하면요, 여러분. 딱 봐도요. 지금 이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 작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커지니까요. 분자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JS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흔히 생각하는 UMV보다 더 작은 리스크 펑션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리치 리그레션의 출발점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따라 약간 좀 말이 꼬이는데 맨날 꼬인다 하죠. 아무튼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코이피션트고요. 그러니까 베타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이거 각각 뭐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부분이 C예요. 아까 봤던 그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스트레인트 커지면 뭐예요? 아까 봤던 그 람다가 작아지는 거죠. 컨스트레인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베타가 어떤 큰 값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컨스트레인트 람다를 크게 하면요.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제한 조건이 더 세지는 거죠. 제한 조건이 여기서 이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0에 계속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한 거예요. 람다가 아니라 컨스텐트를 계속 계속 크게 만들면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오늘 좀 약간 세 가지 내용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합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리지 리그레션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인 건데 대답이 됐을지 이게 약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여러분? 음, 오늘부터 내요. 오늘이랑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3주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다다음 주는 통계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그렇게 뭐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저는 DT 안 하거든요. 딕션 트리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딕션 트리는 안 해요. 딕션 트리는 따로 읽어오셔야 되고 읽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 다음 주는 SBM만 할 거거든요. 근데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죠. 근데 레귤레이션은 딥러닝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오늘 늦은 이유 자체가 코딩을 하는데 엘모너스가 잘 안 먹어서 그거 해결을 하느라고 해결 아직 다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면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유학을 하면 이따 유학은 할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딱 그냥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을 할게요. 어려우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는 특히 다음 주도 그렇고요. 행렬 교사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한번 그냥 조금씩 따라 해보고 원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계속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해 보세요. 이것도 공부해서 행렬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행렬은 처음부터 다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꼭 중요한 부분만 드릴 테고 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책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어, 여기 바로 있네. 제가 제본을 뜬 건데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있는데요. 이게 머신러닝 관련된 통계랑 수학 내용을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에 거의 다 정리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내용은요. 조금 이게 300페이지밖에 300페이지? 예, 뭐 거의 400페이지라 해야겠다.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완전 기초부터 설명하거든요. 완전 기초부터 미적분도 완전 기초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제외를 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건 반밖에 안 돼요. 전 추천하는 책이고 못 찾으시겠다, PDF 못 찾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PDF 드릴 테니까 유튜브 나오면 안 되나 이 부분 뭐볼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간에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바이어스 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expected prediction erro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그 에러를 내놓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실제로 엄청나게 최적화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세상에 진짜 모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의 키와 자식의 키에 대해서 실제 모델이 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하느님이 만들어 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가져왔어요. 그 모델을 직접 구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모델에 대해서 에러가 있다 해가지고 irreducible error라는 게 또 있고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에러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델 에러가 있어요. 저희가 모델을 진짜 세계에서 하느님이 만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모델에서 나오는 에러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예상을 해요. 그럼 여기 부분에 이 모델 에러를 갖고 와가지고요. 모델 에러를 갖고 와가지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흔히 MSE라고 많이 하거든요. 수리 통계학에서는요. 수리 통계학에서 이제 MSE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랑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수리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통계학에서는 바이어스가 0으로 먼저 가정을 잡고 여러 가지 통계량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초등학생도 3개나 될 수 있어요. 아니 5개나 될 수 있어요. 뭐 그 첫째 값, 마지막 값, 뭐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뭐 그런 것들 다 낼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뭐그 에스티메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고려를 하는 수리 통계학에서는 바이어스가 없는 것만 고려를 하고 거기에서 베리언스를 작은 걸 잡는다. 그걸 UMV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블루 에스티메이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블루 에스티메이터는 정확하게 그 베리언스를 가장 작게 주는 거라고 보다는 이제 베리언스를 가장 작게 만드는 거에 비고 리니어한 거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리니어한 거를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걸로 보는 건데 아무튼 수익 통계에서 이제 언바이어스라는 걸 엄청나게 불편 추정량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JS, 리치 그리고 지금 볼 라쏘는 이 수리 통계학에서 제시를 하는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이 가정들을 타파하고 바이어스가 조금 존재하더라도 베리언스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모델 에러를 더 줄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을 이제 리스트랑 라쏘입니다. 그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서 하려는 것들이에요. 흔히 레귤라이제이션을 정확하게 뭐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크게 보는데 사실 레귤레이션을 그 용도로만 보는 거는 매우 협소하고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죠. 지금 봤듯이 이 모델 에러를 자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레귤레이션은 큰 일을 합니다. 이게 레귤레이션이 파라미터를 0에 가깝게 하거든요. 아까 리치에서 봤잖아요. 리치에서도 저희가 원래 그 컨스트레인트를 크게 잡으면 아예 없으면 이렇게 크게 베타가 정해지는 반면에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작게 해주면 0이 엄청나게 가까워진다고 저희가 이제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들을 0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매우 협소한 부분이고 오버피팅 부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레귤레이션의 큰 그림이에요, 사실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볼 라쏘예요. 라쏘는 L2 페널티라고 하죠, 여기 부분을. 라쏘 리그레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베타에 대한 제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타의 제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베타 1 절대값 L1 페널티를 주는 것이 이제 라쏘 리그레션입니다. 리치는 아마 사람 이름일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라쏘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1800이래. 1980년대, 1990년대 정도에 나온 통계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아마 통계 논문 중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3위 안에 들 거예요. 아마 라소 리그레션이요. 이게 나온 지도 오래됐고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고 통계 이게 사실 L2 L1 로스를 특히 딥러닝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L2 로스보다는 L1 로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라소 리그레션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실 지금 여기 봤듯이 저희가 지금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을요. L1 로스를 두면요. 지금 이렇게 아까는 동그랬지만 지금 마름모 형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미니마이즈 커스트에서 커스트를 지금 최소화하는 이 부분이 지금 웨이트 2를요. 웨이트 제로죠. 웨이트 1을요. 0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파라미터로 0에 L2가 리치는 이제 이게 흔히 이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정도로도 여러분 충분해요. 많이 아는 거예요. 리치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이 한다면 라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작은 거를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바로 0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커스트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트 이거를 히트맵을 쭉 그렸을 때 가장 가까이 붙는 부분이 이렇게 0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닿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닿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닿아도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웨이트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웨이트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웨이트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사실 마름모고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뾰족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대체로 모서리에 맞아요. 모서리 부분에 맞게 되고요. 이 커스트 부분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작은 것들은 다 0으로 맞춰버리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소 리그레션은요. 지금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형태죠. 아까처럼 이게 컨스트레인트예요. 아까 그 C 파라미터요. C 파라미터를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파라미터들이 다 0으로 바뀌어요. 그냥 0에 뭐 수렴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처럼 0에 그냥 바로 잘려요. 그 부분들이. 그 어떤 게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게 라쏘에서 제시하는 L1 페널티의 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L2는 다시 말하듯이 L2는 0에 가까이 하게 0을 계속 줄이는 게 있는데 L1은 자른다. 0에 가까이 0처럼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가 이제 조금 0에 가깝다. 0에 가까운 파라미터들이다. 다 잘라요. 그러면 다 없애버려요. 0으로 그냥 바로 바꿔버려요. 왜 그런 거냐?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증명을 저희가 한번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증명이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원 다이멘션 케이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벡터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일 때로 저희가 두고 볼게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리치 리그레션에서도 아까 봤듯이 이제 오해를 하나의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게 지금 뭔 뜻이냐면요. 여기 부분이요. 지금 여기 부분 xi가요, 여러분.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이 0이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고 한 거예요. 분산이 1이어야 다 제곱을 했을 때 n이 되겠죠?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아까 OLS나 이런 거 볼 때 OLS나 리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그 딱 떨어지는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뭐라고 해야지 클로즈드 폼이 있는 거죠. 클로즈드 폼이 있는 건데 라쏘에도 이게 존재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묻습니다. 짧은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있어요. 근데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분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복잡하다. 왜 복잡하겠어요? 지금 OLS나 리츠 같은 경우에서는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미분이 돼야 돼요. 이건 저번에 리그레션부터 계속 설명을 해오던 거예요. 이게 딱 미분을 하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딱 미분 가능하게 컴플렉스 펑션이 나와가지고, 가장 작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라스 리그레션부터는요, 라서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이렇게죠. L1이니까요. 절대값이니까요. 절대값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흔히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런 게 나오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0이라고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가 0이면 이거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와요. 베타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음수에 대해서 하면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런데 베타가 0일 때는 말이죠.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서브 그라디엔트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라디엔트를 정확히 저희가 이거 0으로 주잖아요. 0으로 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미분 불가능한 걸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서브 그라디엔트는요. 이거를 지금 1, -1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사이는 아무 숫자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미분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선을 지금 저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대신에 이 접선은 이렇게는 못 돼요. 이렇게는 못 되고 지금 이 베타2 기준으로 베타2보다 더 작은 어떠한 여기에 나온 접선이랑 조금 더 큰 여기에 나온 접선 사이에 미분값이 있다고 봅니다. 고정된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타는 0일 때에는 -1이랑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더해주는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미분을 하면 베타 값에 대해서 값에 따라서 세 가지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람다로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은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적화를 하고 다시 여기에 대입을 했었을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실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소프트 스레시홀딩 오퍼레이터라는 걸 해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한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x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넣는 건데요. 지금 여기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2 람다가 1이라고 봅시다. 람다가 1이었을 때 x에다 1.1을 넣잖아요. 그럼 빼기 1이 되면 0.2죠. 그럼 0.2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0.7을 넣어요. 저희가 0.7 빼기 1은 마이너스 0.3이죠. 그럼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그대로 나오고 음수를 넣으면 0이 나오는 이거를 이제 소프트 스레시홀딩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 한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잠깐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다시피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요. 아까 저번부터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미분 가능한 라스트 펑션을 만들려고 하는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로스 펑션을 만들려고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리그레션 이런 걸로 제공을 하면 좋지만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싼 거예요. 이거 리그레션인 건데요. 지금 하드 스레시홀드라고 하면요. 지금 이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라미터가 작으면요. 0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리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다 같이 작게 만들어 버려요. 다 같이 절대값을 작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던 애들은 더 작아지겠죠. 대신 문제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더 작게 만들어져요. 라쏘는 좀 더 심각해요. 그만큼 더 작게 만들어요. 대신에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붙여주죠. 이게 라쏘 리지가 화이트 트레시홀드에 대해서 가지는 강점이에요.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라쏘 리그레션이나 리치 리그레션이 로스 펑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요. 논문들이 엄청 어려운 논문들인데 읽어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는 점입니다. 라쏘 리그레션, 라쏘가 아까 봤듯이 리스트 앱솔루트 슈링키지 앤드 셀렉션 오퍼레이터라고 하잖아요. 리스트 앱솔루트 슈링키지는 리치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아니죠. 앱솔루트는 아닌데 절대값이니까. 근데 어쨌든 파라미터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셀렉션 오퍼레이터는 건 뭐냐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셀렉션 오퍼레이터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피처 셀렉션 앤드 엑스트랙션이거든요. 피처 셀렉션 앤드 엑스트랙션에서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회귀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회귀 분석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파라미터들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파라미터를 선택을 한 모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구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를 뺀 모델도 만들어요. 그 모델이 2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1, 베타2, 베타3라는 파라미터가 있으면요. 그럼 베타1, 베타2, 베타3를 모두 사용한 모델이랑 베타2가 중요한 파라미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대해서 베타1, 베타3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R값을 구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아노바 테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F 통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반복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AIC나 BIC도 있고요. 파라미터 그 측정 값들을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티드 R도 있고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 이런 매트릭들이 있죠. 이런 매트릭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뭐가 더 좋은 모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라쏘는 한 번에 정리를 해줍니다. 라쏘는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델들은 0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스파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파르스라는 거 듬성듬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만약에 파라미터들이 베타가 그냥 OLS는요 10 마이너스 0.6 3.5 8.3 1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 그 라쏘는요 이거를 조금씩 작게 만들기는 한데 완전 작은 것들은 그냥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요. 0이 많다 보니까 스파르스라고 해요. 그래서 스파르스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고 이 0이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그럼 자동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베타2랑 베타5는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자동으로 셀렉션을 해줘요.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한지 자동으로 제거를 하는 효과를 갖고 와요. 이 라쏘 에스티메이트는요. 그래가지고 이 라쏘를 리스트 앱솔루트 슈링키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고요. 셀렉션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0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부분. 이거는 리치 리그레션에서는 할 수 없던 거죠. 리치 리그레션은 컨스텐트를 완전 0으로 하지 않는 이상 조금은 남으니까요, 다들. 라쏘는 그래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셀렉션 오퍼레이터를 한다. 피처 엑스트랙션은 잠깐 갖고 왔는데 피처 엑스트랙션은요
디멘션 리덕션을 이제 흔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은요. 저희가 이미 있는 한 10개, 뭐 20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20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파라미터를 고르는 거라면요. 익스트랙션은요 말이에요. 20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20개의 파라미터들을 어떤 뭐 선형 변환이나 아니면 비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중요한 다른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모델을 적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파라미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PCA나 TSNE 이게 이제 디멘션 리덕션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나씩 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오늘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디스크리미네이트 애널리시스는 저번에 했으니까 이것만 설명할게요. 디스크리미네이트 애널리시스에서 어떻게 디멘션 리덕션을,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묻는다면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렇게 있었을 때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요. 디스크리미네이트 애널리시스 LDA랑 QDA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 이걸 구분하는 선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죠. 그죠? 그 이 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수직인 파라미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줘요. 이거를 저희가 베타3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베타3 기준으로 베타3가 여기보다 더 위에면 파란색이고 베타3가 여기 기준으로부터 밑에면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피처 익스트랙션 베타3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구분선의 수직인 걸로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트 애널리시스도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죠. 잘 사용하지는 않은데 대부분 피처 익스트랙션은 이제 PCA나 TSN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단 PCA는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고 다변화 통계 분석을 들으셨으면요. 근데 TSA는 이거 둘 다 7주 차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라스틱넷. 일라스틱넷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라스틱넷은요. 라스랑 리치를 합치는 거예요. L1 페널티랑 L2 페널티랑 둘 다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 같은 경우에 라소는요.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듯이 그 셀렉션 피처 셀렉션이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피처 셀렉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 성능이 있다 보니까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딥러닝은 파라미터가 몇 천만 개가 되거든요. 몇 천만 개 넘어요. 몇십억 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L1 로스를 넣으면 얼마나 좋아져요. L1 로스를 넣어주면 필요 없는 걸 바로바로 잘라낼 수가 있으니까 딥러닝에서 L1 로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L1 로스는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L1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처 셀렉션 부분은 좋지만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델 자체를 그냥 프리딕션을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L1 로스보다는 L2 로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죠. L2 로스가 더 중요한지 L1 로스가 더 중요한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섞어 쓰자 이거예요. L1 로스랑에 대해서 알파 값을 줘야 이 알파는 0이랑 1 사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0이랑 1 사이에 대해서 알파 값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만큼 라소를 해주고 남은 만큼 1 빼기 알파만큼 리치를 또 해줍니다. 이게 엘라스틱 넷이에요. 저희가 이제 L1 로스랑 L1 페널티랑 L2 페널티만 봤는데 사실은 LP 페널티 저희가 민콥스키 디스턴스라고 저번 시간에 정의를 했었죠. 1단원인가 2단 1주차인가 2주차에 아마 2주차였던 것 같아요. 2주차에 L1 놈이랑 L2 놈 하면서 LP 놈이랑 그 다음에 민콥스키 디스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건 간단하게 LP 페널티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정의를 해주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P가 작으면 작을수록 Q가 그 뭐야 LQ 페널티네. LQ 페널티라고 하고 LQ 페널티에 대해서 각각 그 아까 그 마름모 동그라미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건데 딱 봐도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0으로 바꾸는 파라미터 0으로 바꾸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여기 있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이 여기 있었을 때 코스트를 이렇게 합당화 크게 하면 여기에 부딪힐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레슨 넷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까 L2 놈은 마름모, L1 놈이 죄송해요. 계속 놈이라고 하는데 L1 페널티가 마름모, L2 페널티가 동그라미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레슨 넷은 거기에 이제 중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 완전 필요 없는 것들을 0으로 만들어 주되 다른 것들을 너무 작게 만들지는 않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죠. L1이랑 L2를 둘 다 효용 가치를 이제 살리는 걸 레슨 넷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3D 차원에서 이제 본 거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레슨 넷이 그래가지고 진짜로 효과를 갖고 오는 게 여기에요. L1놈이랑 L1놈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파라미터를 X1 사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거를 X1에 대해서 그냥 아주 조금씩 그냥 뭐 제곱 1을 곱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나 다 해주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매우 조금 변형을 해놓은 데이터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2개인데 매우 선형적으로 매우 비슷한 데이터를 2개씩 추가를 해줍니다. L1 놈은요 이걸 잘 못 잡아내요. 근데 일렉스넷은 특히 L2 놈은요 이걸 엄청나게 잘 잡아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걸로 이제 간주를 해주거든요. L2 놈은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L1 놈은 정리를 하자면 L1 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네. L1 페널티 라쏘는 그 피처 셀렉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코릴레이션은 잘 못 잡아낸다. L2 페널티는 리치는 반대죠. 피처 셀렉션 효과는 없지만 코릴레이션 잘 잡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왜 잘 잡냐는 거는 뭐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요. 저 개인적인 뇌피셜은 뭐냐면요. 아까 그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스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티블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버티블 하지 않다는 것은 그 컬럼 벡터들 간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수성적으로 독립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적인 독립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L2 놈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 리치를 제시를 하는 거니까 리치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거 아닌가. 저는 에피셜인데 이거는 뭐 어디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L2 페널티가 더 잘 잡아낸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가 일렉스팅에서 어느 가치입니다. 이거보다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잠깐 하자면 아이고 에스케론 리니얼 모델을 보면요. 코딩을 제가 원래 시간에 잘 안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SK런에 대해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보다시피 지금 원래 페널티가 디폴트가 L2로 되어 있긴 한데 L1 페널티랑 L2 페널티랑 일라스틱 넷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라스틱 페널티를 주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 있냐? L1 레이시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희가 일라스틱 넷을 주잖아요. 그 L1이랑 L2를 얼만큼씩 줄지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에 L1 레이시오를 0이랑 1 사이에 대해서 값을 제시를 해주면서 파라미터를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그거를 C라고 합니다. 아까 C, 그 컨스트레인트 부분이요.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이제 C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서 저희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이 하실 때 있잖아요. 이 솔버가 디폴트가 LBFGS거든요. 근데 LBFGS가 일라스틱 넷을 못해요. 계산을 못해요. 일라스틱 넷을 솔버를 이거 정의를 안 해주고 그냥 이따가 과제할 때 일라스틱 넷을 해주잖아요. 일라스틱 넷을 해주면 아마 에러가 뜨고 계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가를 사용해 주세요. 사가로 이걸 설정을 해줘야 일라스틱 넷 계산을 아마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볼게요. 네, 여기까지 좀 있네요. 아무튼 간에 다시 크로스 밸리데이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파라미터가 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봤듯이 C가 있고 C가 중요하고 그다음 L1 레이시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렉스넷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희가 L1을 얼만큼 줄 거냐라고에 대해서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죠. 초모수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값 모델을 할 때 C도 컨스트레인트잖아요. 컨스트레인트를 얼만큼 줄 거냐. 컨스트레인트를 너무 적게 주면요. 너무 계속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작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L1에서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저희가 이제 모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C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요. L1 그 페널티를 주는 의미가 없어지죠.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람다가 작아지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C랑 L1 레이쇼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거든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무슨 파라미터를 써야 될 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셋을 K를 10으로 잡으면요 말이에요. 10등분으로 할 수 있어요. K를. 그럼 10등분으로 하면요. 10등분을 하면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요. 트레이닝 폴드를요. 이만큼 잡아요. 여기가 테스트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뭐 L1 레이쇼를 L1 레이쇼랑 C를 어느 정도 값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C를 저희가 0.1, 1, 10으로 주고 싶다고 하고 L1 레이쇼를 0.25, 0.5, 0.75로 잡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볼드에서는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이 10번 도는 거에 대해서 각각 0.1, 0.25를 대입을 해서 10번 돌려요. 그다음에 거기다 평균을 구해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얼마나 그 로스 펑션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이랑 0.25를 또 돌려요. 그러니까 총 9번 돌리는 거예요. 3 곱하기 3. 9번을 총 한 번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9개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9개의 점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온 값으로 저희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for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이게 여러분은 과제가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좀 약간 작은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테스트 할 때는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게 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거 과제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딱 10분 남기고 딱 끝났네요. 오늘은 뭐 크게 할 거 없고 오늘 추가된 거예요. 백승민 교수님에 대해서 최적화 입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어려웠죠. 제가 생각해도 좀 오늘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접하셨을 테고 이 부분은요. 라스랑 리치가 뭐 마르모 동그라미 뭐 이 정도만 아시셨으면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라스틱 넷이 어떻게 쓰이는 거고 내가 적합하는 모델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걸 머신러닝을 하면요 가장 현타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오토ML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오토ML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요 여러분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줘요. 그냥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딱 파라미터 딱딱딱딱딱딱 구해가지고 딱 줘요. 파라미터. 그러면 내가 왜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냐? 기계가 이거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할 때 머신러닝은 지금 딥러닝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적인 통계적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미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패키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기계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와서 지금 L1 놈이랑 L2 놈, L1 페널티랑 L2 페널티가 말은 뭐고 동그라미다 이 정도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격을 잃은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터뷰를 갔을 때 이 오토ML에 나온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는 L1 페널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L2 페널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델을.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 왜 이 모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 오토ML 가지고 못하는 게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럼 태양열 데이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태양열에 적합된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로 가공을 해서 오토ML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근데 이거는 그 태양열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공부를 하고 그 진짜로 필요한 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는 그 여러분이 만약에 캐글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베이콘을 참여를 하시면 딥러닝을 사용을 하는 NLP나 컴퓨터 비전이 아닌 이상 그냥 기초적인 정규 데이터로 그냥 주어진 대회를 나가면요.
코드가 그냥 AutoML만 쓰면 끝나요. 그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대회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는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그 AutoML에 집어넣는 피처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려면 여러분이 통계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도메인 지식이 필요해요. 태양 이름은 태양열, 뭐 음식이 아니라 뭐랄까 헬스 데이터면 그 헬스에 해당하는 그 뭐야 보건 정책, 보건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약 데이터면 그 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도메인 놀리지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 대회에 대해 요즘 머신러닝 정규 데이터셋에 대한 대회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사실 지금 하는 거는요. 모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내드리는 과제는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라 라는 것보다는 이 모델을 해석하라 라고 계속 지금 제가 제시를 하거든요.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머신러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건데요. 하나는 실제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모델을 해석을 하는 거랑 두 번째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데, 피처 엔지니어링은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회를 나가셨을 때 실제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한 다른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깜빡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L1 로스랑 L2 로스를 계속 로스로 하는데 L1 페널티랑 L2 페널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가 제시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덕목인 중에서 하나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잖아요. 도메인 놀리지를 제가 여기 가지고 의학 데이터를 의학이랑 뭐 보건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모델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요.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오늘 내용을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로 마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 없은 것 같으니 이만 종료를 할게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